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건강하게? 예. 오늘은 교과서 86쪽부터 91쪽까지 9켤레 코드로 남은 사내 보문학습을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보문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어, 앞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전문 다 읽었죠? 그쵸?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다 읽었죠? 그래야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교과서 86페이지 보세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앞분의 줄거리 그 밑에부터 바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86페이지 다 폈죠? 앞분의 줄거리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권씨 아내가 지금 진통 중이죠?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날 오후에요. 오후 수업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학교에 있는 나를 권씨가 찾아와요. 권씨가 나를 찾아왔다. 자, 서술의 내용 파악 뭐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갈등 중심으로, 우리도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권씨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애써는 낮췄고 왠지 사람이 전없이 퍽 수줍어 보여요. 나는 오 선생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가졌겠죠. 왜요? 학교에는 나를 권씨가 찾아와요. 뜻밖에도. 뭔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나를 찾아올 일이 없겠죠. 그리고 태도도 평소하고 달라요. 저없이. 예. 그러니까 권씨 태도가 평소와 다르고 그러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겠지만 나는 어떻게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수 없는 것이라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식으로 불길함을 떨쳐보이려 했어요. 자, 그런데 권씨는 지금 왜 애써 웃는 낯으로 수줍어하면서도 애써 웃는 모습을 보일까요? 왜요? 여러분은 이런 적 없나요? 누군가 앞에서 수줍어하면서도 애써 웃으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경우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고 무언가를 부탁해야 되는데 좀 쉽게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 찾아볼 수 있어요. 퍽 수줍어 보였다 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내가 관찰한 걸 말하고 있죠. 주인공의 외면을 관찰한 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내면, 나의 추측 드러나고 있죠. 네, 저번 시간에 1인칭 관찰 차이점이 객관적이라고 그랬는데 객관적인 면도 있고요. 지금처럼 주관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특징도 있어요. 나의 해석, 나의 내면 드러나죠? 이런 경우에는 주관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객관적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주관적이기도 하고 같이 알아두세요. 잘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라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 수줍게 웃으면서 뜬물을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려요. 발부리로. 왜 그러는 거죠? 역시 무언가 말할 게 있는데 쉽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예, 부탁하려는데 부탁이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랄만큼 번쩍거려요. 뭐가? 그의 구두는 놀랄만큼 번쩍거렸다. 먼지가 풀풀 있는 언덕길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두가 번쩍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나의 추측이죠. 아마도 나를 기다리는 동안에 바지가랑이 뒤쪽에다 구두를 문질렀을 거야. 광을 냈을 거야. 라고 나의 추측입니다. 1인칭 관찰자니까 모든 걸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에 대한 나의 추측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권씨 이 상황에서도 구두를 반짝 닦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자, 구두는, 자, 미리 얘기합니다. 알고 있겠지만, 아분의 주역을 얘기할 때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구두는 뭐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싶은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죠. 구대 광을 내는 거예요. 뭡니까? 자존심에 광을 내는 거죠. 그쵸?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우주가 있었을 것이다. 나의 추측, 1층 관찰자 시점의 특징 보이고요. 자, 그리고 건씨가 뭐라고 말해요? 10만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라고 말하는데 태도가 달라요. 수줍어하던 모습이 싹 가시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쳐주는 걸로 내변제되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탭니다. 수술해야 된답니다.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사모나태아 모두 위험하대요. 어휴, 큰일 났네요. 위기의 상황, 절박한 상황이에요. 당장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을 빌려온 거죠. 수술비. 자, 권씨가 나를 찾아온 이유, 교과서 날개 문제. 답 쉽게 찾을 수 있겠죠? 10만 원 빌리러. 왜?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권씨의 태도가 어때요? 그 전까지는 수줍어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쳐진 얼굴로 내면제되고 부르짖죠. 자,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아유, 오 선생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겨 보여? 하면서 아첨을 떨 수도 있고요. 혹은 오 선생, 지금 내 아내가 아파, 큰일 났어 하고 눈물로 호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내면제되고 부르짖어요. 왜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에게 아첨하거나 아니면은 뭐 남의 동정 호소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권씨는 뭐가 중요해요? 자존심이 중요하죠.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어색하게 들린 말은 뭐죠? 제기랄이에요. 제기랄. 왜냐면은 이 제기랄은 평상시에 권씨가 쓰지 않는 말이니까. 자, 제기랄 점잖지 못한 말이에요. 왜냐? 사전에서 찾았습니다. 감탄사네요. 언짢을 때의 불평스러워 욕을 하는 말. 욕이었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권씨는 평소에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권씨는 평소에 말이다, 태도가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제기를 하고 말하니까 더욱더 진지하게, 더욱더 무겁게, 중요하게 들렸겠죠? 자, 이 말을 듣고 나는 망설였어요. 왜냐면은 1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죠. 이거 너무 큰 돈인데. 나는 빚도 많은데. 거금인데 10만 원은. 자, 얼마나 거금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작품이 발표된 1977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77대 물가. 짜장면 150원. 중고생 버스비 15원. 10만 원. 진짜 큰 돈이네요. 자, 그리고 나는 뭐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권씨가 이어지는 말 뭐라고 말합니까?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는 거니까 어때요? 정말 필요하다. 나는 이 돈이 정말 꼭 필요하다. 절박한 심정, 절박한 상황인 걸 알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말은 나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했죠. 어떤 사실을. 그 전까지는 10만 너무 큰 돈인데, 그런데 맞아. 권 씨는 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이 되는 거죠. 권 씨는 돌려주기 어려워. 그렇다. 이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닥친대로 아무리나 해야 되고, 그리고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그러니까 번역일, 싸구려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해 빚을 갚을 것인가? 권 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이조차 당장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요. 돈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내가 돈을 빌려줘도.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자, 뭘 할 수 있습니까? 권씨 안의 악의 위험보다 나의 폐해를 먼저 걱정하죠. 권씨 안의 악이 위험한 거, 절박한 상황인 거 알고 있죠. 하지만 돈 빌려줬다가 내 돈 떼일 수도 있어. 권씨는 못 갚을 거야. 뭘 먼저 생각해요? 나의 피해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내용편의 형문 어렵군요.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내가 보증을 서마하고 약속할 테니까. 결국 어떤 말이에요? 권씨 부탁을 거절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제가 소설의 내용을 파악할 때는 어떻게? 뭐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파악하자고 그랬어요. 여기 누구랑 누구? 나와 권씨가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권씨. 그리고 인물과 인물 간의 뭐? 갈등 중심으로 파악하자고 그랬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 권씨의 갈등. 오 선생과 나의 갈등. 자, 권씨는 좀 어떤 상황이죠? 아내의 수술이 급한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권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죠. 자, 그런데 나는 처음에는 10만원 너무 큰 돈인데? 라는 것만 고민하다가 맞아. 권씨는 돈을 빌려줘도 갚을 능력이 없지. 그래서 돌려받기 어려워. 그래서 거절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의 성격. 오 선생은 어떤 성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5번째 기대했습니까? 나의 손해가 있나 없나. 돈을 빌려줘도 돌려받기 어렵다. 나는 이해타산적인 면모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인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보다 내가 우선인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성향?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죠. 피해를 준 건 아니니까 이기주의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나의 이익 우선하니까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건데 그쵸? 소심성. 여기서 우리는 오 선생의 소심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89페이지 올게요. 권 씨는 나로부터, 오 선생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이미 눈치를 챘나 봐요. 그래서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어요. 착하디 착한 눈, 수줍음. 자, 권 씨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인정이 있는, 그쵸? 돈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수술을 해줄. 즉, 이해타산적이지 않기를 바라기는 너무 늦었다. 왜? 그 사람은, 원장은 나를 보자마자 돈 받기 어렵겠네 라는 걸 알아차렸대요. 원장 어떤 사람? 이해타산적인 사람인 거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권 씨는 얼굴에 흐르는 진땀홍침 대신 권 씨 얼굴에 진땀이 흐르고 있네요. 왜요? 자, 권 씨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죠. 그 자존심이 센 사람이 남에게 부탁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거절까지 안 했죠.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매우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한 권 씨의 내면이 이러한 겉모습으로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진땀을 훔치지 않고 뭐하고 있죠?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 번 문지르고 발을 바꾸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요. 뭐 하는 거예요? 신발, 구두를 닦고 있죠. 구두에 광을 내고 있어요. 왜? 얘기했습니다.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입니다. 광을 낸다. 네,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절당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는 오 선생은 권 씨가 끈끈한 가래 부는 소리가 오 선생 너무해!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그런 원망의 말을 할 거라고 예상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말 아니고 어떤 말을 해요?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어떻게?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 언덕을 내려가요. 갑자기 말을 왜 하죠?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이래봬도 어떻게 보여도 나 이렇게 못나게 보여도 나 지금 가난하고 돈 없고 아내 술도 말을 못하지만 막벌이지만 도시 빈민이지만 이래봬도 나 대학 나왔어. 1977년대 대학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 엘리트예요. 지식인이에요. 자, 교과서에서도 묻고 있죠. 권 씨가 대학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뭐 때문에? 나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나 대학 나왔다. 예,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작품에서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게 뭐 있죠? 이미 나온 거 구두, 그리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대학, 그리고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안동권 씨, 나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다. 이 세 가지가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권 씨가 내려가는데 그 모습이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보였어요. 모르긴 몰라도 권 씨는 정말로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왜요? 지금 수혈비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권 씨의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런 심정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내가 지금 매우 위급한데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오 선생도 돈을 안 빌려준대요. 자, 그 모습을 본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이건 완전히 나체 권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자, 돌팔매를 하다 말고 뒤집혀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자, 이 군중은 어느 때에 광주 대전지 사건 있었던 그날의 군중, 누가 본? 권씨가 본 군중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참외를 먹죠. 돌팔매를 하다 말고.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참외를 너무 좋아해요? 정시 이름 하던 일을 멈출 만큼 참외를 좋아해요? 그게 아니고요. 자, 이 사람들 참외 어떻게 먹습니까? 달려들어 먹죠. 달려들어서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어요. 이유는 돌팔매를 하다 말고 참외를 먹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배고파서예요. 배고파서. 그때 당시 실제로 광주 대전에 있던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흉양 소문도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 시위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씨가 뭐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배고파서 시위하는 거구나. 절박하구나. 이건 생존 문제구나. 라는 걸 권씨가 알게 된 거죠. 나치고 나는 느낌.
아, 이 사람들, 이 군중들 정말 절박하고 생존 문제에 놓인 사람들이구나. 자, 그래서 이 광주를 복역한 권 씨가 그때부터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권 씨는 그냥 어때요? 큰 관심 없었어요. 왜냐면은 권 씨는 광주 대전지에 원래 있던 이주민, 원래 있던 철거민도 아니었어요. 입주권 사서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 소유가 있던 날 사실은 조용히 광주를 벗어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보고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 오 선생, 지금은 나예요. 오 선생이 권 씨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나치구나. 권 씨가 군중을 보고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 누가? 내가 권 씨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권 씨도 지금 절박한 처지구나. 생존 문제에 놓인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고 싶다. 왜? 도와주고 싶다. 권 씨에 대한 연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북받쳐 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 다 이해했겠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한번. 예,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참외가 와그르르 쏟아지더니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들이 돌멩이질 딱 멈추고 벌떼처럼 달라붙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눈 깜짝했을 때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능탄이 떨어질 것까지 주워 먹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권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건 정말 나치하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시위를 하게 되죠.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나요? 그리고 권 씨를 붙잡고 싶은 충동, 그 충동은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합니다.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란 빚이었다. 왜 좀 더 일찍이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그 생각이 뭐냐? 자,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는 빚이다. 전세돈. 이 돈은요, 권 씨가 나의 집에 이사 올 때 나에게 준 돈이에요. 전세돈. 이 돈은 그리고 권 씨가 이사를 나가면은 권 씨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할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돈은 권 씨의 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권 씨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권 씨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은 나는 전세돈을 권 씨한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생각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바로 이거죠. 내가 빌려줘도 돼. 권 씨가 못 갚으면은 전세금 안 들어주면 돼. 나는 손해 없이 권 씨를 도와줄 수 있어.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부라고 동일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10만 원을 준비하죠. 자, 10만 원을 준비해서 병원에 가서 원장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원장이 간호원에게 지시하네요. 아,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뭐가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사람의 생명은 나중이에요. 위급한 걸 누가?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돈이 먼저인 사람. 더군다나 금색의 마비창경을 쓴 거 보니까 이 마비창경은 명품이래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의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지리군요. 보증금을 마련하려 했더니 오전적인 나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뭡니까? 하면서 누구? 권 씨의 무능을 탓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나는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말. 말에 뼈가 있죠? 왜? 질. 자, 사실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질은 접사이기 때문에 홀로 쓰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질의 의미, 직업이나 직책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점이사 의사질이라고 비하하고 있는 거죠. 너 의사 맞냐? 네가 하는 건 의사질 아니냐? 왜요? 자, 권 씨의 무슨 것만 탓하고 있죠? 지금 권 씨 아내가 위급한 거 의사가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돈을 가져오기 전까지 수술을 안 하고 있었죠. 자, 의사의 비인간성을 비난하는 빈정거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권 씨하고 의사의 갈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권 씨하고 의사가 둘이 직접적으로 갈등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죠. 둘이 직접 대화하는 장면은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짐작할 수 있죠. 권 씨는 의사한테 빨리 수술해달라고 했을 거고요. 의사는 수비를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난 이 말이 의사에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랬지만 의사는 어때요? 그냥 어허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간단히 뭉쳐버렸죠. 의사의 양심을 자극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는 무시해요. 알아들었겠죠?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 나의 비인간성을 비난하는구나. 그런데 별로 의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네요. 교과서 날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의사의 말과 행동으로 밀어볼 때 그의 성격은 어떠한가? 자, 그림 보이시죠?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 봉투에 돈을 들고 있어요. 나, 오 선생이 수술비를 건네자. 그때서야 수술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 거예요? 지금 권 씨 아내가 죽어가는 거 심각한 상황인 거 의사가 더욱더 잘 알겠죠? 그런데도 수술비를 먼저 가져오라고 요구해요. 그러면서 권 씨만 탓하죠?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지리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의사의 성격. 의사는 뭐가 먼저? 뭐가 중요해요? 사회 생명보다 돈이 먼저. 돈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동정이나 연민, 권시된 연민이나 동정 그런 거 드러내지 않아요. 비정하고 속물적인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의사를 이런 의사 성격을 좀 더 사회적으로 확장해서 파악해 볼까요? 의사만 그런 거 아니었겠죠, 그렇죠? 의사가 드러내는 당시 사회적 풍조, 세태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뭐가 우선? 돈이 우선인 물질 만능주의, 사례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물질 만능주의, 비인간적 세태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물질 만능주의가 뭔지 알고 있죠. 뭐가 우선? 도덕적, 정신적 가치보다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의사의 비인간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말이 있네요. 자, 아내가 매우 위중한 상황인 거.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분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간 걸 거들었다.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그러니까 그냥 사색이 완연한데도 의사는 수술을 안 한 거예요. 왜? 수술비를 빼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우선인 거죠. 생명보다. 나의 도움으로 권 씨의 부인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권 씨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병원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보호자 역할까지 하게 돼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고체요 고추. 드디어 권 씨의 세 번째 아이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나는 정말로 진짜 보호자처럼
행동하게 되죠. 그쵸? 보호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동진이 놈을 낳던 나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가요. 동준이는 나의 아들이죠. 네. 자, 지금 정리해보면은, 권시에 대한 동정, 연민, 그런 마음이 내가 수술비를 마련하고, 보호자 노릇을 하고, 권씨를 도와주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권씨를 도와줬는데, 그날 밤에 이런 강도가 들었네요.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감상하도록 하죠.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같이 정리할게요.